3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답답함. 마치 사업할 때 장부가 안 맞는데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는 것처럼. 선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작년 가을쯤부터였나?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51살 여자가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게 뭐가 이상한가? 나야 사업 때문에 주말에도 현장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선미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던 모임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간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이상한 건 선미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 마트 가는데도 화장을 한다. 명품 향수도 새로 샀다. 샤넬이라는 브랜드였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만 원이 넘었다. 이거 언제 산 거야? 아, 그거? 친구들이 선물해줬어. 생일 때. 생일은 반년도 더 지났는데 이제야 쓴다고? 말이 안 됐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이다. 의심스러워도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 하지만 관찰은 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선미는 마치 데이트 나가는 20대 여자처럼 꾸민다. 머리는 새로 파마를 해서 볼륨을 살리고 화장은 평소보다 진하게 한다. 옷도 몸에 맞는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골라 입는다. 51살 여자가 같은 또래 여자친구들 만나러 가는 차림치고는 너무 신경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처음에는 저녁 8시쯤 들어왔는데 이제는 밤 10시, 11시까지도 안 들어온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아, 2차로 노래방 갔다가 3차로 또 갔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그럴 때마다 선미는 술 냄새를 풍겼다. 맥주 냄새였다. 선미가 맥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안다. 결혼 20년 넘게 살면서 집에서 맥주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동창회에서는 맥주를 마신다고? 뭔가 이상했지만 나는 그냥 넘어갔다. 사업이 바쁘기도 했고 부부 사이에 의심부터 하고 사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딸 소연이었다. 지난주 일요일 아침 늘 그렇듯 선미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나는 소연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빠, 엄마 친구들 중에 남자도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저를 멈췄다. 남자. 왜? 어제 엄마가 전화 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남자 같았어. 그것도 젊은 남자. 소연은 26살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또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나이다. 뭐라고 하던데? 잘 안 들렸는데 오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도 했고. 오빠, 51살 여자가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을 오빠라고 부른다? 중학교 동창이라면 나이가 비슷할 텐데 왜 오빠라고 부르지? 혹시 선배나 그런 사람 아닐까? 글쎄, 목소리가 진짜 젊었어. 우리 또래 같았다고. 우리 또래, 즉 20대. 그 순간 뭔가 차가운 것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나가는 모임, 과도한 화장과 옷차림, 늦은 귀가 시간, 맥주 냄새, 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마저 먹었다. 소연도 내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선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선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봤다. 잠금은 걸려 있었지만 카카오톡 미리 보기는 볼 수 있었다. 누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주도 기다릴게요. 누나? 송신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었다. 남자 이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선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척했다. 여보, 오늘 회사 늦지 않아? 응. 조금 일찍 나가려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 그것도 20대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갔다. 선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있었다. 요즘 젊은 애들 노래도 좋네. 선미가 말했다. 예전에는 요새 가수들은 뭔지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는 소파에 앉아 선미를 바라봤다. 51살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몸매도 나쁘지 않았고 화장을 하면 여전히 예뻤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20대 남자에게 누나라고 불리며 만나는 여자로. 선미야. 응, 요즘 동창회 자주 나가네. 응,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재밌어서. 어떤 친구들이야? 나도 아는 사람 있나?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선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냥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야. 너는 모를 거야. 거짓말이었다. 중학교 동창이라면 다 50대인데 왜 20대 남자가 있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확실한 게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내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선미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53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사업에서는 항상 확실한 증거와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미가 또 동창회에 나갈 날이. 이번에는 확인해보기로 했다. 내 아내가 정말 동창회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건지. 토요일 오후 2시 선미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하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봤다. 파운데이션을 2번이나 발랐고 립스틱도 평소 쓰지 않던 진한 색으로 골랐다. 향수는 그 비싼 샤넬이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글쎄, 저녁 먹고 올 것 같아. 10시쯤?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 쪽 레스토랑에서. 강남. 우리 집에서 1시간은 걸리는 거리다. 동네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강남까지 가서 만난다고? 선미가 나간 후 나는 바로 움직였다. 먼저 확인한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인터넷 뱅킹으로 지난 한 달간의 결제 기록을 쭉 훑어봤다. 대부분 마트나 동네 상점에서 쓴 평범한 내역들이었지만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 지역에서 사용된 주차비, 그것도 호텔 주차장이었다. L호텔, G호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특급 호텔들이었다. 단순히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면 호텔 주차장을 왜 이용하지? 더 자세히 보니 카페 결제 내역도 있었다. 호텔 내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2잔. 혼자 간 거라면 한 잔만 시켜야 정상인데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다. 혹시 정말 여자친구들과 호텔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때 딸 소연이 집에 들어왔다. 아빠. 엄마는? 나갔어. 동창회. 소연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말했다. 아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진지한 톤이었다. 지난주에 엄마가 헬스장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전화로요. 헬스장? 네, 트레이너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그냥 운동 얘기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선미가 6개월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했다. 갑자기 몸매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소연아, 엄마가 다니는 헬스장 어디야? 강남에 있는 곳이에요. 집에서 좀 멀죠. 강남. 또 강남이었다. 소연이 나간 후 나는 선미의 옷장을 뒤져봤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평소 입지 않던 운동복들이 여러 벌 있었다. 그것도 몸에 딱 맞는 스타일의 레깅스와 크롭탑들. 51살 여자가 입기엔 좀 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중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운동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헬스장 로커 번호였는데 빗면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도윤쌤 0105847. 도윤. 카카오톡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다. 나는 그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요즘 세상에는 전화번호만으로도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SNS 계정을 찾거나 인터넷 쇼핑몰 리뷰 같은 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0분 정도 검색한 끝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다. Gym Trainer 도윤이라는 아이디였다.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이었다. 정말 젊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근육질 몸매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프로필 소개에는 퍼스널 트레이너, 강남 GS클럽이라고 적혀 있었다. GS클럽, 선미가 다니는 그 헬스장이었다. 게시물들을 보니 더 기가 막혔다. 20대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었지만 유독 중년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다. 그것도 다 예쁘게 나온 각도로. 댓글들도 의미심장했다. 오늘도 도윤쌤 덕분에 즐거운 운동. 쌤이랑 운동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전형적인 중년 여성들의 댓글 톤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아내가 나보다 24살 어린 남자와, 그것도 내 딸보다 3살밖에 차이 안 나는 남자와 뭔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저녁 8시쯤 선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보, 좀 늦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2차 가기로 했어. 어디로? 노래방, 강남 쪽에. 또 거짓말이었다. 강남에서 노래방을 간다면서 목소리에는 전혀 술 마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들뜬 목소리였다. 몇 시쯤 들어올 건데? 11시쯤? 아니면 좀 더 늦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선미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GS클럽 주변부터 시작해서 호텔들, 카페들을 돌아다녔다. 9시쯤 에로텔 주차장에서 선미 차를 발견했다. 혼자 온 게 아니었다.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번호판을 확인해보니 그 김도윤이라는 남자 것으로 추정됐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오토바이와 같은 모델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었다. 밤 10시 30분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선미의 걸음걸이, 머리 스타일, 옷차림, 그리고 옆에 있던 젊은 남자. 정말 어렸다. 내 딸 소연과 비슷해 보일 정도로.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몇 분간 대화를 나누더니 서로 다른 차로 헤어졌다. 헤어지면서 남자가 선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빼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뭔가 터지는 것 같았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확실한 증거였다. 집에 돌아와서 선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11시 20분쯤 현관문이 열렸다. 늦어서 미안해. 친구들이 노래 좀 더 하자고 해서. 선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다.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20대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선미는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선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면이 있었구나. 이제 확실해졌다. 내 아내는 동창회에 간 게 아니었다. 나보다 24살 어린 내 딸보다도 겨우 3살 많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 감정적으로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미 선미는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마 발뺌을 할 게 뻔했다.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다. 아침에 회사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뉴스 보고 선미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사업을 3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한다는 것.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월요일 아침 선미가 샤워하는 동안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우리 차에는 상시 녹음 기능이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지난 토요일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 선미가 차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도윤아, 나 지금 출발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도윤아, 이제는 반말까지 하고 있었다. 51살 여자가 29살 남자에게.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정말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그럼 좋지. 오늘은 뭐 할 거야? 누나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난 누나랑 있으면 뭐든 좋아. 가슴이 메스꺼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이건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였다. 화요일에는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결제 기록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패턴이 보였다. 매주 토요일 강남 지역에서의 주차비, 호텔 카페 결제,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모텔 주차비까지. 금액은 작았지만 빈도가 문제였다. 거의 매주였다. 수요일 저녁, 딸 소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소연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엄마 운동복 언제부터 그렇게 몸에 맞는 걸 입기 시작했지? 소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6개월 전쯤부터요. 헬스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아빠, 왜 갑자기? 그냥
엄마가 운동에 열심이라서. 아빠, 사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가? 엄마가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들 봤는데 트레이너랑 너무 친해 보였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가 아니라. 사진을? 네, 엄마 휴대폰에서 우연히 봤어요. 둘이서 운동하는 사진도 있고, 카페에서 찍은 것도 있고, 카페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 트레이너, 어떻게 생겼던데? 젊어 보였어요. 잘생기긴 했는데,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내 딸과 비슷한 나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목요일에는 직접 헬스클럽에 가봤다. 선미가 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다. 오후 2시쯤 선미가 헬스장에서 나왔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젊은 남자가 함께 나왔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김도윤이었다. 두 사람은 헬스장 앞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51살 여자와 29살 남자, 22살 차이. 모자 관계로 봐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차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모자가 아니었다. 선미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김도윤은 선미의 말에 집중하며 웃고 있었다. 30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선미는 차로 갔고 김도윤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증거용이었다. 금요일 밤. 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12개,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 헬스장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김도윤의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까지. 충분했다.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토요일 아침, 선미가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동창회야? 응, 오늘은 좀 일찍 갈 것 같아. 점심때부터 친구가 새로 연 카페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재밌게 놀다 와. 선미가 나간 후 나는 바로 차를 몰고 뒤따라갔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에로텔 주차장에서 선미 차를 발견했다. 예상대로였다. 나는 호텔 로비 카페에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선미와 김도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1시쯤 두 사람이 나타났다. 호텔 객실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카페로 들어왔다. 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관찰했다. 누나, 오늘 정말 좋았어. 이런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김도윤이 말했다. 목소리가 선미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톤이었다. 나도 도윤이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분이야.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분이라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시간보다 29살 남자와의 시간이 더 행복하다는 뜻인가? 누나 남편은 누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던데. 정훈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일만 하고 나에 대한 얘기였다. 말이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거였다. 누나는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예쁘고 매력적인데. 고마워, 도윤아. 너 같은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을 추궁하지는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모든 증거를 한 곳에 정리했다. USB에 저장하고 인쇄해서 파일로 보관했다. 이제 충분했다. 선미가 누구와 뭘 하고 있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든 게 명확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내 아내가 내 딸보다 겨우 3살 많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를 줄은. 하지만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다. 나를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실망. 20년을 이렇게 가볍게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망.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나는 그 결정을 내렸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요일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다. 선미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딸 소연이 사온 김치. 20년 넘게 이어진 우리 가족의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거였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USB를 TV에 연결했다. 지난 2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작은 저장 장치였다. 여보, 소연아, 잠깐 여기 앉아봐. 평소보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두 사람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뭐야? 갑자기?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어? 선미가 웃으며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이었다. 도윤아, 나 지금 출발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TV 스피커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김도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소연이 엄마를 바라봤다. 눈이 커져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나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누나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난 누나랑 있으면 뭐든 좋아. 도윤아, 고마워. 너 같은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번에는 호텔 카페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다. 선미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톤이었다. 딸 소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엄마, 설마, 선미야.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0년 만에 아내를 이름으로 불렀다. 김도윤이라는 남자가 누구야? 여보. 이건 29살 헬스 트레이너, 너보다 22살 어린 남자. 맞지? 선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다. 헬스장 앞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호텔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모습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구나. 동창회가 아니라. 아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정말 그런 거예요? 선미가 딸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연아, 엄마가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잠깐? 나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6개월이 잠깐이야? 호텔 주차비, 카페 결제, 모텔 이용료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선미가 무너졌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버린 게 미안해. 아니면 들킨 게 미안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나는 냉소를 흘렸다. 내가 내 딸보다 3살밖에 많지 않은 남자랑 호텔에서 뭘 했는지 알면서 용서를 바라? 소연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6살 딸이 51살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다. 평소 예의 바른 소연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소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실수가 6개월 동안 계속되나요? 그것도 제 또래 남자랑?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우리 가족 챙기셨는데 이게 아빠한테 해줄 일이에요? 선미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내가 외로웠어. 아빠는 항상 바쁘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미용실 하고 싶다고 할 때 전세금까지 빼서 자금 마련해 준 게 대화가 아니야? 소연이 대학 보낼 때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일한 게 관심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29살 남자처럼 달콤한 말로 내 기분 맞춰줬어야 해? 선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지난주 호텔 카페에서 녹음한 대화였다. 누나 남편은 누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던데 정훈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일만 하고. 선미가 김도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누나는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예쁘고 매력적인데. 소연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어떻게 아빠 뒷담화를 그런 남자한테. 나는 TV를 껐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다. 선미야, 이제 선택해. 선택? 이혼할 거야. 아니면 그 남자와 헤어질 거야. 선미가 나를 바라봤다. 애원하는 표정이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은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아빠, 소연이 내 팔을 잡았다.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선미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여보, 안 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가족?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선미를 내려다봤다. 6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호텔에 다니면서 가족 생각은 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법인 정의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여보, 선미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었다. 29살 남자와의 불륜, 6개월간의 거짓말, 가족에 대한 배신,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정도 증거면 99% 승소입니다. 블랙박스 녹음, 사진, 카드 사용 내역까지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그랬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김도윤 측 변호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선미도 마찬가지였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피고 김도윤은 원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 서선미는 20년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김도윤은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9살이라는 나이가 실감났다. 아직 철없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철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선미는 더 처참했다. 51살 여자가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당하는 상황. 자존심이 상할 만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었다. 판결일. 피고 김도윤은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서선미와의 이혼을 인용하며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한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듣는 순간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에서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판결 후 김도윤이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9살 남자가 53살 남자에게 사과하는 모습. 우스웠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사과는 너 혼자 할 일이 아니야. 내 행동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김도윤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까지. 이 일이 알려지면서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됐을 거였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다시는. 그 이후로 김도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헬스장도 그만뒀다는 얘기만 들었다. 선미는 판결 다음 날 친정으로 내려갔다. 51살에 다시 친정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기억난다. 미안해, 정훈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0년을 이렇게 끝내게 돼서 나도 아쉬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 혹시 나중에라도.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소연과의 관계였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소연은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 엄마의 불륜을 더 용납할 수 없어 했다. 26살인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제 또래 남자랑. 소연아, 엄마 욕은 하지 마. 아빠는 정말 대인배세요. 저였으면 더 화났을 거예요. 이혼 후 소연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20년 넘게 놓쳤던 아버지와 딸의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아빠, 새로 만날 분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실제로 그랬다.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 자유로웠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냈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끝났다. 무엇보다 선미가 쓰던 생활비가 절약됐다. 회사에서도 시선이 달라졌다. 정 대리,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말 없는 사람 정도였다면 이제는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독서였다. 특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다. 53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후배가 찾아왔다. 선배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아내가 그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돼요.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그때 깨달았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린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 형님 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정말 시원한 결말이네요.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소영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뭘? 이혼한 거요. 잠깐 생각해봤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 없어.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어. 그래도 20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20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어.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어.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아빠다워요. 멋있어요. 오늘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회사에 가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소연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확신했다.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걸. 이제 다른 남자들도 알 것이다. 선량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내 엄마가 버린 가정을 내가 다시 세웠다. 더 단단하게, 더 의미 있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